아,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지, 우리 딸이? 소머지의 길을 갖고 있고. 어, 자, 그래서 항상 이 학과 공부가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학과 공부를 빼가지고 우리 애기들의 삶을 갖다가 구겨 놓으려고 하니까 좀 혼란해. 그래서 이 목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야도 좀 넓히고, 그치? 머리 능력도 좀 키우고, 그런 하나의 수단을 게임으로 삼자고. 별거 아니야. 이를테면 계속 이제 선생님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과 지금 성적은 여러분들이 한 3, 40대 됐었을 때 이게 별 볼 일 없어요. 아무 의미가. 특히 중학교 성적이. 그런데 뭐가 남냐? 이 시험에 임했던 태도가 남는 거야. 네? 폼이 남아요. 폼이. 내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냥 시험 그러면은 아주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좀 피해버리고 이런 태도로 임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로 그 지휘관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험에 전략을 잘 세우고 완전히 몰입해보고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남아. 계속 그 습관은.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시험을 그냥 회피해버린 애기가 어떻게 다른 일에 가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그 성적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 태도와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도 어떻게 돼? 피하지 않는 습관. 근데 내가 피하지 않는 습관으로 열심히 해서 성적 안 나와서 괜찮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뭐, 도토리 상수리 키재기, 어떤, 뭐, 너 1등이니, 3등이니. 이 순서대로 세상에 안 서 있어, 나가보면. 오케이? 대신에, 재밌게 놀다가 딱 이런 비상시국, 전쟁 기간이잖아요.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건 남는다. 오케이? 그래서 또 병사의 마인드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지휘관의 마인드로 갖자. 그러면 병사와 지휘관의 차이가 뭐예요? 계급 차이가. 물론 피상적으로는 계급 차이가 분명하죠. 네, 계급 차이가 있고 뭐가 있고 지휘관한테는 뭐가 있어야 하고 병사한테는 없어도 될까? 그렇죠.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에 기초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지휘관은 전략이 있고 병사는 전략을 따르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내가 지휘관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선생님 목표야.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학원에서 막 이렇게 점수 올려주는 애들 있잖아요. 문제 많이 풀고, 이거 안 통해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지휘관의 마인드를 갖고, 자기 주도라는 말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 그냥 자주적인. 북한에서 쓰니까 우리는 못 쓰게 했어, 그걸. 북한은 맨날 자주, 미국하고 맞짱 뜨면서 북한에도 제일 내세우는 게, 위대한 자주조국 막 그러면서. 그래서 자주,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 얼마나 멋져. 이 자주성, 인간의 생명이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내가 나의 생활을 조직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길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제한신념 걷어내라. 확실히 알아라. 이 IQ나 EQ, 무슨 AQ 이런 것들을 다 허구다. 네? 네,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신의 능력을 인간이 막 측정하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비유로 옛날 태평양의 수지를 IQ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변산 앞바다 가서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성분 분석한 다음에 태평양은 수질은 이래요. 이거하고 똑같다. 이만큼 떼어내서 인간은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인데, 그토록 복잡하고 다변적인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인간의 조금 논리적인 게임? 수리적인 게임? 이거 조금 떼어내가지고, 이 아이는 IQ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대단한 아이가 될 거다. 이런 신화들이 다 깨졌다는 거, 선생님 말했죠. 라이언 카샤 IQ 43으로도 서울대보다 10배는 좋은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이언이 보여줬고, 선생님 말 믿기지 않으면 맨날 이야기죠. 네이버에서 IP 43만 치면 나온다. 근데 라이언 같은 애들이 한 명만 나오면 극히 드문 사례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가보면 뭐 평균 IQ가 120이라는데 그게 평균이단 말이에요. 그럼 150짜리도 많을 거고, 그럼 그 중에는 90도 있고 80도 있다는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이 IQ는 맞지도 않는다. 그리고 학과 공부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자 그랬죠. 학과 공부. 자, 우리 인간의 두뇌는 누구나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복잡한 슈퍼컴퓨터, 이게 태평양이라면 IQ는 뇌세포 하나 살짝 띄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네 뇌는 어떻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머리가 좋고 누구 머리가 나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오케이?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재분을 또 다룰 수가 있잖아요. IQ나 막 이런 것들. 시험하고 똑같은데. 그죠? 근데, 두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두뇌가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학과 공부는 어떻다고 그랬어? 학과 공부의 수준은 높아요? 낮아요? 아주 저급하다.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 어떤 거냐?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밑바닥 지식을 갖다가 짜집게 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영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3 애들 그 영어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수학자들이 봤을 때 고3 애들 수학하고 있는 게 걸음마 단계란 말이야, 다. 과학도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양자역학. 그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 과학이 과학이겠냐고.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두뇌는 슈퍼컴퓨터. 근데 학과 공부는 수준이 아주 낮은 거. 그죠? 네,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왜 학과 공부가 그렇게, 힘들다? 말이 안 되잖아요? 슈퍼컴퓨터가 컴퓨터만 보면 게임 끝 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학생들을? 이거 말 안 하면 1박 2일이에요, 수업. 자, 학과 공부가 힘든 이유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첫 번째,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다? 하기 싫어서 힘들다. 그죠? 하기 싫은 것은 무조건 어려워요. 우리 두뇌는 싫다와 어렵다를 분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싫은 건 어려워해요. 우리 두뇌는. 오케이? 동의어로 인식해. 자, 그런데 학과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 빨리 병원 가봐야죠. 학과 공부는 재밌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봤을 때 끔찍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전교 1등 저 탑으로 갈수록 애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해. 걔네들이 그걸 이겨내는 거지. 재밌어 하는 아이면은 진짜 병원 가야죠. 아직까지 선생님 병원 가야 되는 아이는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다 재미없어 해. 저는 계속 선생님 말하지만 여러분들 8살 먼저 학과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뭐죠? 궁금한 것을 채우는 거. 호기심을 채우는 게 공부예요. 네, 그래서 진짜 공부라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과 공부만 빼고 나머지 시간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야. 궁금하니까 SNS 뒤지고, 궁금하니까 유튜브 뒤지고, 궁금하니까 게임해. 그게 공부란 말이야, 원래. 궁금하니까 도서관 가서 책 뒤져보고. 이게 공부예요. 오케이? 근데 학과 공부는 공부가 아닌 것을 공부로 둔갑시켜 놓고 자꾸 사기를 치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강제된 훈련이야. 강제된 정신노동.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8살 때 엄마 졸라가지고 막 학교 가고 싶어서 간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1학년 때 딱 갔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강제를 당하고, 바보도 8살 때 가야 되고 천재도 8살 때 가야 되고. 되게 웃긴 거야 이게. 그죠? 천재들은 좀 4살 때 좀 보내주면 좋은데 기다리라고 그러고, 바보들은 뭐 한 11살 때나 가야 맞는데
걔네들도 뭐 지적 능력하고 상관없이 8살 때 끌고 가고, 이 강제된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강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목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영어 하겠다고, 수학 하겠다고, 국어 하겠다고 그랬어? 그냥 국가에서 정해버려. 이거 폭력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과목 선택의 강제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겠다고 그랬어? 이거 그냥 교과서도 만약에 쭉 소설책처럼 쭉 읽어봤더니 이해된 부분들은 이건 이해되고 이건 이해 안 되고 그러면은 시험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봐가지고 암기 안 하면은 또 틀렸다 그러고 스트레스 줘. 시험을 본다는 세 번째 강제가 일어났고, 네 번째는 이까짓 게 뭐라고? 공부 좀 잘하면은 능력 있는 아이로 대접받고, 공부 좀 못하면 능력이 없다고 저기하고. 그래서 이 경쟁을 붙여놓은 또 이게 폭력이 일어나거든. 이 네 가지 폭력 때문에 학과 공부는 우리 잠재의식이 정상적인 아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야. 내 잠재의식이. 오케이? 근데 우리 두뇌는, 두뇌의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생존에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어떤 정보나 새로운 것을 만날 때 이게 우리 편인지 적인지 이것부터 따져. 우리 두뇌가.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해오려고 그러고 친해지지 않으려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학과 공부를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강제된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강제된 훈련을 갖다가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솔직하고 맞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은 됐고요. 제한신념은 제거해라.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심장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누가 뛰게 하고 있어요, 이걸. 그죠? 신이 뛰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이 작동되고 있어. 여러분들의 키를 누가 키워놨어? 여러분들이 의지로 막 키웠어? 여러분들의 뭐 시력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눈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 누가 귀를 통해서 듣죠? 신이 듣고 있지 않다면 누가 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오빠들한테 항상 하는 IM 대문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신의 이름이 IM이에요. 대문자로. 성경에서.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신에서 갈려져 나온 개체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좀 이상한데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여러분은 박규환이라는 귀가 듣죠? 누구라는 귀가 듣죠? 아니에요. 하나의 신이 여러 개의 귀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러니까 이해돼? 예, 예, 이 소리. 똑같이 지금 들려요. 근데 귀가 듣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신을, 마음을 조금만 다른 데다 팔아버리면 이 소리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안 들려. 귀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신의 능력이 있어. 누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의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능력은 동일하다, 틀리다, 똑같다. 잠재된 능력은 다 똑같아. 드러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그 능력을 드러내냐? 내가 제한신념을 제거한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능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 끄집어내다예요. 집어넣다가 아니라 교육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억하게 만들어내는 거.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 능력에 대한 의심은 1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직 허용하지 않았구나. 아까 그 제한신념이라는 것을 그어놓고 마음속에서 한계를 그어놓고 이 한계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거죠. 거짓과 진실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진실, 내가 안 믿으면 거짓.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전국 수석을 하건 세계 수석을 하건 그런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 뭐만 하면 단지 내가 욕망하고 허용만 하면, 네, 내가 그걸 욕망하고 허용한다면 그런 능력들은 누구나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른 건 하지 말고요. 이번 시험 기간에만큼이라도 목표를 아주 강력하게 크게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뚜렷하게 잡아라. 오케이? 비전은 좀 크게 잡을 필요 있죠. 나는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야. 이런 비전들은 크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단기간에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시험 같은 게임들.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게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게임으로 마음 가볍게 하시고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라. 왜? 목표의 제1기능은 그걸 달성이 아니에요. 집중해 있지. 목표의 제1기능은요, 관역이에요, 목표가. 관역이 없으면은 집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집중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애들이 목표를 정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표를 정하기 싫어하는 거. 목표 정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달성 못하면. 달성 못해도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달성 못하면 쪽팔릴까봐. 근데 선생님 쪽팔린다는 말을 좀 써서 미안.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 받을까봐, 쪽팔릴까봐 목표를 안 정해요. 근데 그 반대거든요. 이 목표를 정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받는 경우가 우리는 태반이에요. 대부분. 왜 그러냐? 우리가 스트레스와 동의어가 뭐죠? 스트레스와 동의어가 고통과 동의어는요, 혼란이에요. 혼란. 마음이 혼란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힘들지, 뭔가 뚜렷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힘들 수가 없어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아까 그런 무지한 것만 없애면요. 목표의 기능을 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목표의 기능이 집중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집중된 상태에서만 우리는 뭘 느껴? 기쁨을 느끼거든요. 마음이 뭔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있어요. 게임을 할 때도 집중을 해야 재밌고, 축구를 할 때도 집중을 해야 재밌고,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해야 재밌고. 예, 그때 집중할 때만 뭐가 나온다고? 세로토닌, 엔돌핀. 둘 중에 하나의 호르몬이 나와야 집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마음. 그래서 목표는 스트레스를 반감시키고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시험 기간에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온전히 적당히 그냥 시험 피해가면서 공부하니까 힘들지, 온전히 몰입해봐. 황홀한 지경까지. 절대로 힘들 수가 없다. 오케이? 목표가 없고, 이거 시험 기간은 다가오는데 내가 공부는 하기 싫고, 마음은 산란하고, 이게 고통이지, 목표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몰입할 때는 절대로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스트레스 정체가 혼란이었고요. 그리고 목표의 제1기능, 이 몰입, 집중, 이게 뭐다? 살아갈 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성적과 점수는 별것 아닌데요. 만약에 내가 완전히 몰입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괜찮아요. 몰입 능력이 길러지면 그게 이제 살아갈 힘이고 성공할 힘인 거예요. 오케이? 이미 목표에 집중하고 몰입한 그 자체가 큰 보상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제 경향 분석.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전략은 정보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좀 파악을 해보세요. 안 되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그랬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 누구한테 가장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형들, 언니들, 친한 언니들 있으면 저 선생님 어떻게 되냐고 좀 물어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강조했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과목별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전략의 기초란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 선생님 말해요. 성적 점수 별거 아니에요. 지간의 폼을 잡는다. 살아갈 힘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삼자.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게임 열심히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시험 기간 같은 때는 나의 성적 점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몰입 게임으로 한번 공부에 대한 몰입 게임으로 들어가 보자.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전쟁 기간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전쟁이 터지면 우리 평상시처럼 못 살잖아요. 예, 똑같이. 이건 전쟁 기간이다. 근데 그 기간마저도 지휘관의 마인드로 내가 정한다. 시험 준비 기간을 내가 정한다. 근데 선생님은 2주 이상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 전쟁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 공부만 하는 기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간이 아니라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기간.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한 2주. 나는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일주일만 하세요. 일주일만 정해놓고. 중요한 것은 완전히 몰입해보는 그 황홀함. 몰입해보는 그 황홀한, 몰입에서 오는 황홀한 경험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도저히 2주까지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은 일주일만이라도 SNS 하나 안 할 수 있는 게임 1분도 안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3일만 해. 3일만이라도 내가 딱 정해갖고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한번 짜릿하게 공부해보겠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학습법 이거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욕심을 좀 낸다면 내신 교과 시험은 복습 일기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암기력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학교에서 오늘 몽땅 배워갖고 왔는데 어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망각곡선이라는 것 그래프를 만들어냈는데 하루만 지나면 정상적인 두뇌는 50%의 기억이 다 소실되더라. 근데 그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늘 공부한 것을 살짝 한번 봐준 애들은 90% 이상 유지되더라. 내가 여기서 오늘 10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 정도, 학교에서 10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 정도만 살짝 훑어준 애기들, 살짝 복습을 해준 애기들은 그 기억을 연장시켜 간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상적인 두뇌는 내가 오늘 공부한 걸 내일이면은 그냥 복습 안 한다, 복습 일기 안 썼다, 그러면은 50%가 소실된다. 내가 멍청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은 90% 이상이 날아간다. 그래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온다고 쭉 진도를 빼놓고 시험 기간에 다시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복습 게임이지, 이거는.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한 2, 3개월 거 학교 거 앞서 나가다가 시험 기간 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서 공부를 하면 그건 복습이 아니라 뭐다? 전혀 새로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 거다. 시간상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후에 공부하면 어때요? 복습을 하면은 다시 9시간을 투자해야 10시간 것을 복구해내고 근데 오늘 1시간만 봐주면은 이거 다 복구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속도전이야. 누가 더 빨리 식어버리기 전에 다시 열을 가하는가 이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일기를 꾸준히 어떤 과목을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습일기를 쭉 써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계속 요약해 놓고 살짝 들여다보는 거. 짧게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뭐다? 복습의 핵심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인 효율성이 엄청 높아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복습일기 쓰는 애들은 사실 시험 기간에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것을 기억을 유지시켜 갖고 왔는데 뭘 시험 기간에 뭐 또 설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쭉 한번 그동안 내가 필기했던 거 쭉 한번 살펴보고 문제 한번 살짝 보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고등학교에 가면은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면 복습일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해 왔던 거 거기다가 옮겨 적는데 한 2-3시간 걸려요. 2시간 정도 하루에. 오늘 하루 종일 공부만 했다고 하면 학교에서 국영수 사과 2시간이면 돼. 1시간 반에서. 우리가 여기서 실험을 다 해보면. 자, 그러면은 내일 볼 때는 살짝 거기 보고 요약된 거 이렇게 보고 넘어가기만 해도 기억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두뇌는 자주 봐주는 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한다. 자주 짧게 봐주는 거. 그게 핵심이고.
오늘은 이 복습일기는 아니고요. 이제 오늘은 내가 복습일기를 안 썼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과목마다 다 학습법이 좀 달라야 돼요. 뭐냐면 나눠서 쪼개면 그 시간을 쪼개서 쪼개면 쪼갤수록 효과가 있는 과목이 있고, 시간을 쪼개면 나눠서 공부하면 안 되는 과목이 있는데, 학교에 그 교과 편제상, 수업 편제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그냥 나눠서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나눠서 하게 돼 있는 것은 쪼개면 쪼갤수록 효과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하고 관련된, 개념하고 관련된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뭐 국어, 영어, 수학이죠. 수학도 기호 언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시간, 3시간, 4시간씩 공부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가 피로를 급격하게 많이 느껴요. 이런 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일정 양을 정해서 매일 목표량만큼만 야금야금, 특히 그냥 오늘 저녁 때 일요일 날 몇 시간 이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 같은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학 문제 같은 거 오늘 뭐 20개 그러면은 점심시간 끝나고 한 5문제 막 이런 식으로 쪼개서 답하는 것이 이게 최고다. 이런 과목들은 쪼갤수록 효과가 나고, 대신에 사회나 역사 같은 과목들은요, 이거는 체계가 중요한 과목들인데 나누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사회나 역사 같은 과목은 한 번 잡으면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는 과목들인데, 소설처럼 쭉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3월 달에 고대사, 역사 같은 경우, 5월 달에 중세사, 쭉 이걸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체계가 안 서가지고 암기 과목으로 돌변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가서 역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방학 때 한번 딱 이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게 좋아요. 뼈대를 세우는 거. 근데 그걸 갖다 무슨 방법이나 통습법이라 그래요. 관통하는 거. 전체를. 그런데, 우리 그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국어나 이런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쪼갤 수밖에 없었지만, 내신 교과 시험은 세타가 정해졌잖아요. 짧잖아요. 그죠? 어디서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것은 전부 다 철저하게 통습으로 해도 통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 자, 그러면 공부의 달인들과 평범한 아이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공부를 그냥 평범하게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한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식의 공부를 한대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근데 공부의 달인들은 모르는 것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언젠가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 말 아니에요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딱 모르는 것 나오면 무조건 알아야 돼. 그게 목표야. 그래서 그 자리 공부하다가 시간에 쫓기면, 시험이 닥쳐버리면, 내가 공부한 만큼 공부하지. 이게 걔네들의 공부 방법이고요. 이제 정말로 지휘관들이죠. 공부의 달인들은. 가만히 이게 시험범위 갖다 놓고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걸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명백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차 목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비중이, 그냥 평범한 아이들의 공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시간이 투여되는 반면에, 모르는 걸 소멸시키려고 하는 공부의 달인들의 학습법은요, 뭐냐면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이 뭔가에다가 완전히 자기 자신의 병력, 시간을 투입해 갖고 그걸 소멸시키는 데다가 주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1차 학습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그냥 모르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회나 역사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나왔다 그래서 참고서 뒤져갖고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다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체킹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른다 그러면은, X표 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넘어가요. 왜냐? 걔네들은 숲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체 구조를.
그래서 쭉 읽어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있으면 X. 그리고 다시 얼른 끝내고 한번 쭉 그 전체 틀을 잡고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 돌아와서 이제는 그 제목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모르는 부분만 다시 한번 정독을 하죠. 예. 그런데 우리 두뇌가 신비해서 우리 두뇌가 신비해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틀이 잡히면 부분에 대한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예를 들면은 길을 찾아가는데 어떤 그 길 감각이 좋은 아이들은요,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가보지 않았더라도 우리 저기 작은 큰아빠 같은 경우가 길을 되게 잘 찾는 게 딱 그렇게 보면은 이게 도시가 들어오나 봐. 저기는 이게 천변이 있고 크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길에 가다 막히면 저쪽 길에서는 이 길하고 이렇게 만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구조가. 그래서 전체를 한번 계속 전체를 모든 공부는 구조를 장악하면 끝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전체 구조를 잡는 거.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몰고 간다? 3차까지는, 3번까지는 내가 모르면 X표 하나 더 추가하고, 모르면 X표 하나 추가해서 4차 학습 때는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내가 3번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얘네들이 이게 확실히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갖다가 내가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걔네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집중적으로 보거나, 그 과목을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가서,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는 것은 쉽게 단순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한테 가서 묻던가.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도움을 받아서 좀 해소를 하는 게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존심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묻는 게 최고다. 그리고 이 인터넷 요새는 유튜브에 부분별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강의를. 오케이? 네, 그 방식으로 싹 끝내놓고 문제 한번 풀고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학습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을사오적 타파해야 되고, 온전히 몰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간단해요. 전체적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각 과목별로 목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이거, 가갖고 물어보는 거, 언니들한테나, 또는 애들하고도, 야, 뭐 자꾸 상의해보려도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저 선생님 이번에 어디에서 어떤 부분 어떻게 낼까?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선배 언니들한테 또는 형아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는 게 좋죠. 예. 그리고 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이거 한 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집중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폼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막 논문 형식으로 막 대단하게 분석을 해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휘관의 폼을 잡아달라. 꼭 해봐야 돼요, 이거. 오케이?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을사오적.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 아니면은 뭐 SNS겠죠. 예, 이 부분들을 적으세요. 예, 적어서 5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최소한 2-3개라도 이렇게 적어서 적어놓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유혹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만 써놔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죠. 그래도 힘이 있고 실천력이 배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다가 아이 참아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습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깨려는데 의지가 가능하겠어요? 의지만으로? 그게 아니죠. 그 의지를 발휘하더라도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걸 글자로만 써놔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내가 자주 졌다면 내가 써놓고 대책을 마련해 놨을 때 그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전쟁 날짜죠. 그리고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이게 전쟁 기간이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죠. 이 시간이 나의 병사들입니다. 근데 나의 병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알고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 나누면 공부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건 안 되죠. 어떤 그 전장터에 나가는 장군이, 임금이 와가지고 어떤 병사는 몇만이나 모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전쟁, 선생님이 권장하는 기간은 한 2주인데, 뭐 2주가 아니라도 나는 4주도, 선생님, 뭐 나는 4주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주 잡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잘 안 되겠다. 최소한 2주는 잡아야 되겠죠. 시험 기간이라면 예의고. 이 기간만큼은 내가 정말 한번 이겨내 보겠다. 해서 평일이 며칠인가? 2주면은 평일이 10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이 2번, 일요일이 2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은 나의 병사들을 말하는 거야. 남이 요리하는 시간들 말고 학원 수업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수업? 학교 수업 싹 빼고, 순수하게 남는, 잠자고 밥 먹고 난 나머지 시간이 나의 시간이죠. 그렇죠. 순수한 자습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를 해놔라. 그랬더니 어떤 형아는 평일이 19일이니까 76시간. 하루에 내가 평일에는 4시간 정도 이 오빠가 쓸 수 있겠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19일이 평일이고 하루에 4시간씩이니까 76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야. 평일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3주 잡았으니까 저기는 3주인데 토요일날은 내가 8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38에 24 이렇게 잡은 거고. 일요일은 10시간씩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30시간 잡았더니 총 자습시간이 130시간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시간을,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이제 국어, 영어, 수학하고 여러분들 쭉 뭐 역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적어 놓고 어떻게 해요? 이 총 130시간을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중요한 과목 있잖아요. 단위수 크고 이런 것들부터 내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에 내가 30시간을 투자하겠다. 영어는 뭐 한 20시간 투자할 수 있겠다. 뭐 국어도 한 30시간 하겠다. 그리고 뭐 쭉 해서 총 나온 자습시간을 과목별로 총 자습시간으로 분배를 해달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1차에는 쭉 한번 알고 모르고, 그렇죠? 쭉 한번 이게 정리하는 시간, 1차에다가 국어 만약에 20시간 잡았는데 내가 1차로 내가 쭉 전체 한번 훑어보는데 몇 시간이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2차 쭉 이렇게 보면서 몇 시간이 들어가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응용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쭉 보는 것보다 한 번 보고 나서 차라리 어떤 개념에다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래요. 그러면은 2차가 커지죠, 시간이. 그죠? 1차는 쭉 한번 읽어보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다면, 뭐 국어 시험 범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데다가 맞추면은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면 되겠지만, 내가 그걸 바탕으로 어떤 개념,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에다가 초점을 둔 학습이 몇 차에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시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문제풀이 시간, 이렇게. 이건 뭐 1차, 2차 뭐 이거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대로 응용을 하면 된단 말이죠. 나는 이거 4번 이상 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과목은. 그래서 1차, 2차로 저는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왔죠.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간 단위로 월요일 이제 내가 시험 기간을 정했으니까 시험 기간 정했으니까 여기 그 월화수목금 있는 데다가는 그 날짜를 이제 적어 넣어야죠. 그죠? 예, 쭉 내가 몇 주에서 몇 주 정했으면 날짜를 4월 9일이다 그러면은 4월 9일 11, 12 쭉 해서 적어 놓고 그 날짜에다가 이제 여기서 계획을 세웠던 시간, 그죠? 1차에 내가 10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국어 1차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시험 기간만큼은 이 시간에 내가 뭘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쭉 짜놓고 월요일 날 이제 뭐 내가 쭉 한번 짜놓고 이제 또 일일별로 이제 쭉 검토를 해보면 이날은
내가 빈 타임이 언제다? 그러면은 쭉 공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는데, 이때는 내가 좀,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좀, 상황에,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전술이니까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전술은 얼마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쭉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놓고, 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그거는 변형시켜 가면 된다. 근데 대신에 일일 계획표는 또 따로 나와야죠. 내가 1차, 국어 1차 이렇게 해놨는데 뭘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되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국어 1차 했으면 일일 학습 계획에다가는 이거는 이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양을 끝내겠다. 예,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하루하루 그 시간 계획서에서 내용은 내가 촘촘하게 정리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최소한 만약에 선생님 저는 3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거 양식 하나 더 달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쫙 잡아놔라.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잘 들으세요.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아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행위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은 뭐죠?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한테 10시간 나무를 벨 시간을 준다면 나는 6시간 도끼 날을 갈겠다. 무딘 도끼로 아까 선생님이 그 전교 1등 순서대로 계획서가 다르더라. 예, 그거는 마음가짐이고 의지의 문제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서를 하루 정도 날짜 잡아서 정말로 세심하게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하고 짠다면은 여러분들 시험 스트레스는 없다고 내가 단언해요. 그날 하루는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재밌어요. 저 전략을 세우다 보면. 하루 정도 걸려요, 사실은. 숙제 경향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참고서 갖다 놓고, 이렇게 분량도 한번 보고, 시험 범위도 따져보고 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아끼지 말고 계획서 작성하는 데다가 써라. 그 이상을 써도 돼요, 사실은. 평일도 안 하고 계획서만 작성해요. 그렇게 해서 딱 잡아놓고, 이제는 이제 이 시간대에 딱 정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폼이 좀 딱 잡혀서 당황하지 않고 노트를 쓰고 계획서 잡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언니 오빠들이 망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의 공부 방식을 못 버리는 거야. 중학교 때 여러분들랑 내신 교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도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점수가 좀 떨어진 애들은 시험 기간 아닌 때도 내신 공부하고, 다음 시험에 올리겠다고.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 그러니까 교과 시험 기간이 아닌 때도 교과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끝났어요. 이제 그걸로. 그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교과 세특이나 진로나 동아리나 이 비교과 활동을 연구하고 초안 잡아놓고 남는 시간에는 또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목적이 뭐냐면 선생님 봤을 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것이 동네 애들이 이겨먹는 것이 목적이네. 내 친구 이겨먹는 게. 이걸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이 근시안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강남 애들이고 특목고 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 애들이 아닌데 자꾸 저 이겨먹었다고 저 이겨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갖고. 내가 저 아이보다 교과 시험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전체적인 시야가 있고 전략이 좋으면은 이거는 뭐 내신 교과 시험은 그냥 여기서 반짝하니 동네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끝. 그 다음에 내가 내가 겨뤄야 되는 본선은 비교과하고 수능으로 그 다른 학교 애들하고 겨루는 건데, 올림픽에서 꼭 목표가 말레이시아 애들 이겨먹는 전부가 돼버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이.
그것이 학교에서도 개선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는 선생님 이야기했던 선생님 때, 서울대 12명, 한 학교에서, 응? 연구대 8명, 의대, 치대, 한의대, 막 10명씩 보내던 이런 이 조그마한 이 교육도시가, 수시체제가 도래하면서 전략이 없다 보니까, 애들 그냥 맨날 맞고 붙는 그 내신 공부만 하는 그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읍 시내에서, 서울대 한 명 보낼까 말까. 선생님이 학벌주의자가 아니라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이미 이 시대가 시야를 요구하고, 넓은 시야를 요구하고,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갇혀갖고 옛날에 학력고사 보던 시절처럼, 조밀조밀한 공부만 하다가,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선생님 이제 강조를 할 거야.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단다. 이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정말 끔찍해. 뭐냐면, 이 독해력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끔찍하냐면요. 선생님 이번에 이제 배영고등학교, 우리 중3 애들은, 선생님이 조금 바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등이들하고 같은 학년이 되다 보니까 내 새끼들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제 배영고등학교 이제 1, 2학년도 1등에서 10등 이제 지난주부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나는 얘네들이 왜 이게 언어 영역 가지고 비빌댈까, 국어로. 여러분들 진짜 이 말 명심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영어 수학 아니에요. 그냥 국어 게임인 거야. 내가 공부 좀 하는 아이다. 그러면은 영어 수학은 끝났어. 이제 국어로 시작되는데 1등에서 10등 모의고사 시험을 본 걸 봤더니 수학하고 영어는요, 이 탑들이라 전부 다 90점대 아니면은 좀 처진 애가 80점대예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이번에 선생님한테 비공개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국어는요, 90점 맞은 애가 딱 한 명 있고 80점도 없어. 2등이 77점인 거예요. 그래갖고 10등 안에 있다는 애들이 50점대 애들이 수두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책을 안 읽고 독해력이 약해서 그러나?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방송하면 안 되는 거네. 배영구 이야기가 나와버렸어. 못 내보내겠다, 이거. 내일 다시 모여. 방송 나가버렸잖아. 그래서 강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수업을 도와주시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헌신적인 여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애들한테 선생님이 그렇게 학습법만 제시해가지고는 안 되고, 떠먹여 주듯이 하나하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타개를 해나가야 되겠는가, 이걸 갖다가 계속 그 학습법을 갖다가 직접 그때 와서 풀고, 이건 어떻게 해라, 이걸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내일모레 60인데 눈도 침침한데 갖고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푼 거야.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 두 손 다 들었어. 왜 그러냐, 그 10여 년 전 이 선생님이 언어 영역을 조금이라도 손을 댔었던 10여 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 너무 어려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몇 개를 틀려버렸냐면 80점도 안 나왔을 거야. 1개, 2개, 3개, 4개. 이 문법에서는 완전히 다 전멸하고. 그 다음 4개, 5개. 야, 18번까지 푸는데 5개 틀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진짜 자신이 있는 게, 물론 이제 요즘에 컨디션도 안 좋고 눈도 안 좋아갖고 좀 많이 헤매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비문학에서 선생님이 틀릴 줄은 몰랐어. 근데 비문학도 상상을 초월해.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저저저저저저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이런 내용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데 또 문제는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애들이 비명을 지르만 했구나. 10여 년 전하고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갔더니 과학지문이 나와갖고 원자, 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들의 결합으로. 근데 이게 지금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응? 그나마 선생님은 이제 나이 들어서 잘 못하지만 여기서 독해력 훈련을 받고 간 언니, 오빠들은 비문학은 해결이 다 된대. 이게. 이것만 돼 있어도 나중에 이제 3년 동안 추격해서 문학하고 화작을 잡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다른 애들하고 다른 학교 애들하고 겨뤄야 되는 거는 이건데 학교 교과 시험 고작 내가 너 이기겠다고 몇 등급이니 몇 등급이지 이러고 있는 애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이거 대학에서 무슨 그렇게 내신에다가 못 낼 일이 뭐 있어? 시골 학교 애기들 내신 시험이 몇 점이고 네가 누구 이겼네 누구 아무 없어. 비교과가 엄청나게 좋으면 6등급 애기도 경희대학교 가고 이런 시절에 비교과의 무서움을 몰라요. 비교과가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이 있잖아. 그제? 몇 등, 몇 등. 그 다음에 비교과는 국어가 있으면은 국어 성적은 얘가 몇 등. 근데 얘는 국어 활동을 이렇게 했음 하고 교과 세특이 있어. 그 활동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말하자면 이건 들고 가갖고 본선에서 싸우고 내신 성적은 어떻게? 저기로 싸우고. 우리 애들하고만 싸우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정읍의 현실이란 말이야. 이제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만약에 대비가 없이 너희가 이런 것들이 대비가 없이 그 고등학교에 올라갔다가 끔찍하겠더라고. 선생님도 지금까지는 우리 학년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그래서 여름방학 때쯤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선행 들어가자고. 적응하지 않고 들어갔다고는 나는 옛날 것 같은 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 선생님 정말 질렸어.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거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학교 단계의 국어 시험 국어하고 지금 감히 이야기하지만 마음 독하게 먹으면 너희들 국어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어. 책 읽어야 돼. 그 시간에. 1%도 안 들어가는 그 중학교 시험 잘 나오면 뭐해? 차라리 너희들이 이기고 싶으면, 진짜 그 마지막에 승자가 되고 싶으면 영어, 수학 그냥 기분만 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책 읽고 독해력 훈련하면 게임 끝나. 그리고 근데 문제는 한번 선행은 한 학기 정도는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반을 꾸려가지고 돈을 따로 안 받을 테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잘 견뎌서 서평도 좀 시험 끝나면 서평도 좀 다시 시작해. 책도 써서 서평 써주고 그게 남아. 거기 중학교 시험 지금 막 4주 3주 막 이렇게 갖고 갈 필요 없어. 이거는 시간 아까 진짜 그 시간 있으면 책 읽으라고. 알았어? 조금 좀 내주면 어때? 완전히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 봐. 선생님들 다 이야기해. 완전히 뒤집어져. 탑 클래스 애들 빼놓고 1, 2등 있잖아. 국어 90 이런 시험을 선생님이 1번부터 18번까지 틀리는데 틀리는 데가 아니라 푸는데 5개가 틀려버린 문제를 90점을 잡아내는 1학년 애기가 있다고. 걔가 유명하더라고. 훈안중 배영중학교 선생님 아들인데 그냥 독서만 한 거야 무조건. 독서량이 어마무시하면 이렇게 나와. 자, 근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나마 여기서 독해력 훈련이라도 해서 비문학을 잡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문학은 문학대로 이제 양이 쌓여서 익히고 화작은 화작대로 익히면 나중에 2학년 한 여름쯤이면은 1등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독해력 자체가 부실한 아이들은 이제 어떤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냐. 고등학교 국어는 독해력 자체가 부실하면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아이하고 안 해도 나오는 아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경희대 의대 갔다는 그 태욱이 형아랑 이런 애들은 민서 같은 학년인데
이런 애들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저 아이가 국어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공부를 안 해도 나와, 그냥. 왜? 그 막강하게 쌓여진 독서량과 그 독해력의 내공 때문에. 그러면은 의대 가고 치대 가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국어로부터 자유로운 애들이야. 국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모든 애들이 국어에다가 화력을 막 7, 8을 쏟아부을 때 얘네들은 거기다 쏟아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남는 시간 가지고 수학도 때우고 과학도 때우고 뭐 비교과도 하고 이러면서 안정을 찾아버린 애들이 의대를 가고 치대를 가는 거예요. 국어로부터 자유로운 게 공통점이야.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낼게. 할아버지 같이. 정말 집중해서 게임처럼 뭘 키워내? 몰입 능력. 그 다음에 폼 잡는 거, 지휘관의 마인드, 폼 잡는 거. 이게 목적이야. 지금 성적 목적 아니야. 이까짓 거 좀 망치면 좀 어때? 성적 좀 안 나오면 중학교 성적이. 그리고 제발 이제 그 책 읽고. 그지? 피눈물 나. 고등학교 때 정말 독서량 안 받쳐주면. 알았어, 딸? 네. 아빠 화내는 거 아니야? 네. 좀 반항기 섞인 목소리인데? 좋아, 끝.